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공 전 부총리 짱가올리와 그보다 40살 어린 테니스 선수 펑수아의 스캔들로 아주 시끄러운 중공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1947년 펑더화이와 시진핑에 붙인 시중신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펑더화이는 당시 사령원으로 인민해방군의 1인자였습니다. 펑더화이를 흔히 장군, 원수 계급의 숫자를 붙여 펑수아이라고 부릅니다. 펑수아이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여자 테니스 선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아이는 장수라는 뜻도 있고 멋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펑더화이와 함께 있는 시중신은 이후 1959년부터 65년까지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펑수아이와 짱가올리 부총리가 나란히 있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웨이보에 올랐지만 시진핑에 붙인 시중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짱가올리와 시진핑 집안은 실제로 관계가 있습니다. 짱가올리가 선전시장을 지냈을 때 시진핑에 붙인 시중신과 시진핑의 누이 시차오차오 부부가 선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빈번했고 짱가올리는 연로한 시중신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진핑도 짱가올리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시진핑이 18대 장점인 사람인 그가 상임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대권을 쥐기는 했지만 그 이전 푸진을 다스릴 때 짱가올리는 광동을 통치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같은 급이었습니다. 중화권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파입니다. 6.25 전쟁에 개입한 펑더화이가 쌍안경으로 전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짱가올리와 펑수아의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왕년의 펑더화의 원수가 고려, 즉 한반도를 포격했다면 지금은 고려가 펑수아를 포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 부총리 짱가올리가 펑수아를 괴롭혔다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공의 정치판은 이렇게 역사를 끌어내 언어 유희를 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펑수아이는 11월 2일 밤 10시에 중공 전 부총리 짱가올리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반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부인 강제가 밖에서 망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엽기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중화권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펑수아는 1천자에 달하는 긴 글을 웨이보에 올려 이를 중화권에서는 천자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짱가올리는 은퇴했긴 했지만 명색이 전 정치국 상임위원입니다. 시진핑 집권 1긴 18대 정치국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장점인이 심어준 건데 짱더장, 류인상과 함께 2장 1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을 정도로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는 여기에다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정국급, 그러니까 전 최상급 관리입니다. 짱가올리가 정국급이다 보니 스캔들도 국가급입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 기자가 왕원빈 대변인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외교 사안이 아니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짱가올리를 펑수아이가 치명적 약점으로 가격했습니다. 더구나 펑수아이는 자기의 경험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폭로를 이제 와서 어떤 동기로 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폭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펑수아이가 처음으로 짱가올리에게 당한 시점은 그녀가 20여세였을 때로 짱가올리가 텐진시 서기였을 시기입니다. 폭로 시점도 절묘합니다. 11월 8일 6중전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재 75세인 짱가올리는 비난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은 유년 시절에 사망했고 홀 어머니가 5자녀를 키웠습니다. 펑수아이는 폭로문에서 그런 음탕한 행위를 하면 저승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뵐 낯이 있느냐고 짱가올리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펑수아이가 7년 만에 짱가올리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로 했습니다. 당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펑수아이는 어머니가 모는 차로 베이징 고궁 근처에 있는 시스쿠 성당으로 간 뒤 짱가올리가 보낸 차로 갈아타곤 했습니다.
시스코 성당은 화북지방에서 가장 큰 유서 깊은 성당으로 베이탕이라고도 합니다. 강희제 때 세워진 성당으로 의화단에 한때 습격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스코 성당에서 공무원 퇴직 간부 클럽이 있는 강링 빌딩으로 이동해 짱가올리와 테니스를 친 뒤 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펑서에는 짱가올리와 처음으로 반강제로 관계를 가진 뒤 연정을 느끼긴 한 것 같습니다. 펑서에는 테니스 대회에 나갈 때마다 Z자 문양이 달린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그 목걸이에 사연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Z는 짱가올리의拼 이니셜인데 이를 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짱가올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짱가올리는 후젠성 출신으로 한족입니다. 짱가올리의 이름이 한국어 발음으로 고려입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높을 고자와 수려할 려는 중국인이 이름에 많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름이 고려라고 해서 조선족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한족입니다. 짱가올리는 1970년대 광동성 마오밍 석유공사의 근로자였습니다. 부인 강제도 이때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짱가올리는 석유 부문에서만 10여 년을 일했고 그 사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2년 동안 수학하게 됐습니다. 이후 정계 입문해 장저민의 측근이 됐습니다. 당시 광동성 석유였던 리창춘도 장저민 정시홍의 눈에 들어 광동성 부성장, 선전시 석유 등으로 승진하는데 이때 짱가올리는 리창춘의 측근이 됩니다. 리창춘이 1997년 선전시 석유가 됐을 때 부석이었던 황리만은 장저민의 정부였습니다. 짱가올리는 이때 황리만의 소개로 장저민의 눈에 들게 됩니다. 2000년에 장저민은 짱가올리가 자수성가한 광동성 마오밍을 처음으로 방문해 3개 대표론을 발표한 뒤 선전을 시찰합니다. 2006년에 퇴위한 장저민은 태산에 오릅니다. 당시 산동성을 담당했던 짱가올리는 관원들을 몰고 나가 장저민 환영 행사를 열고 8명이 지는 가마를 대령해 그를 모십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보통 4인교를 탔는데 장저민은 무려 8인교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8기통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힘이 좋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짱가올리는 이후 텐진시를 거쳐 중앙정계로 진출합니다. 짱가올리의 처세술은 대단했습니다. 텐진에 있을 때도 장저민이 행차하면 그의 어록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그가 들르는 데마다 눈에 띄는 장소에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역대 다른 지도자의 기념물까지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 핵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력이 막강했던 상하이방 산하 석유방의 일원이 됩니다. 그는 장저민과 금전도 거래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게 1000억 유엔 규모의 텐진 사모펀드 사건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개 회사가 사라져 수십만 가구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방운동을 하는 사안입니다. 상하이방 소속원인 짱가올리가 백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 바로 텐진 사모펀드 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장저민, 쪼용캉, 짱가올리가 모두 관계되어 있습니다. 짱가올리가 선전을 맡았을 때는 빈해 대도를 건설하면서 몇억 유엔을 챙겼습니다. 텐진은 시진핑이 반년을 소모해 정돈하고는 공청단파 색채가 강한 순춘환에게 맡긴 도시입니다. 순춘환에게 텐진을 다스리도록 한 목적은 짱가올리가 저지른 텐진 사모펀드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진핑은 다시 텐진의 부패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처벌이 끝난 사안인데 중앙기율위는 11월 3일 과거에 있었던 8건의 수뢰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짱가올리가 텐진에 있었을 때 그 밑에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향을 받은 고관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짱가올리의 추문이 드러나면서 그가 텐진의 당석으로 재직했을 때 일화 하나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하 가운데 한 명이 혼외 정사를 했다는 투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짱가올리는 이 보고를 받고는 공개석상에서 별거 아니니 덮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적 생활에 반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짱가올리가 선전을 담당했을 때 그는 양녀 짱샤오옌을 홍콩 비즈니스맨 리성포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참고로 짱가올리는 아들 하나와 양녀 하나를 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홍콩에 가볼 리카싱 가족과 특수한 관계를 맺습니다. 상하이빵 매체 또 외에는 짱가올리가 담보를 서는 조건으로 리카싱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텐신 잉커를 통해 짱제민 아들의 중국 왕통에 500억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짱제민 아들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나중에 해외로 옮겨졌습니다. 짱제민은 신식산업부를 만들어 몇 개의 국유통신 기업을 정리하는데 국가신용대출로 부실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동방광장을 리카싱에 주는 방법으로 서로 이익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짱가올리는 비록 이선으로 물러나 있지만 왕년에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총리였습니다. 때문에 최근 발생한 중국의 에너지 위기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짱가올리의 주문이 지금 폭로된 것은 시진핑의 인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중전회를 앞두고 반시진핑 세력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중공에서 모든 이들은 도구입니다. 펑수아이가 모욕을 10년이나 참고 있다가 지금 폭로한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공작에 따라 폭로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당국의 감시망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퇴직한 고관은 물론이고 공안의 거물도 감시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추문까지 언제라도 터뜨릴 수 있도록 모두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성추문 자체는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약한 무기지만 도덕의 기치를 내걸고 권력투쟁에서 반대파를 타도하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대중의 공분을 일으켜 민심을 모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상하이빵이 오랫동안 장악한 정법 개통은 거의 평정했습니다. 순리진과 후정화를 잡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을 거꾸로 틀인 다음 타깃으로는 전국국 다음으로 막강한 부국급인 전 공안부장 멍젠주일 거란 추측이 들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짱가올리가 화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6중전회를 앞두고 짱가올리 추문 폭로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현 부총리 한정이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펑수아이가 폭로를 한 날 중공중앙기울이는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신용대출 관련 부패가 왜 이리 많은가란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중국 공상은행 상하이 분행 행장 구거밍의 부패 사안입니다. 그는 측근을 핵심 업무에 심어 대출 부정을 저질렀고 낙마한 뒤 여성부와 32명을 정부로 뒀다고 실토했습니다. 상하이 금융의 대표인물인 구거밍은 필연적으로 현 부총리 한정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이빵의 장수인 한정은 무려 15년 동안 상하이를 통치했습니다. 부총리 한정의 업무는 공교롭게도 짱가오리가 담당한 것을 물려받은 겁니다. 1:1로 건설 공작 영도소조, 장강경제발전 영도소조 조장 같은 직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짱가오리에 이어 한정에 대한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의 권색 추문은 다반사입니다. 전 정법위 서기로 공안의 짜르라고 불렸던 조우 영펑은 보유하고 있는 정부만 29명이었고 그에게 농락당한 여성은 400명이 넘습니다. 또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 쉬차이호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성 80여 명을 군부에 취직시켜주고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중공 역사상 가장 부패한 장군으로 불리는 쉬차이호는 병사하는 바람에 기소를 면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현금만 1톤이 넘고 금은 주보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옷까지 발견됐습니다. 전 중앙정치국 위원 구어보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부패 조사 요원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그의 저택을 수색해 대량의 에로물을 압수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정부를 보유했으며 그의 마음에 드는 여성은 쉬차이 호우에게 청탁해 전후 가무단이란 군 문선대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